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과세표준, 그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그리고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표준, 즉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주택부는 사람별로 인별 합산 9억이 넘어가야 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2억이 넘어간 거에 60%가 과표가 되고 종합합산의 경우에는 5억이 초과돼야 그 과표가 5억 초과분에 대해서 모든 합산 공시가격이 5억이 초과돼야 과표가 되고요. 별도 합산은 80억이 초과돼야 그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율을 볼 건데 그러면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2주택 이하 그냥 주택이 3주택이 아니라 2주택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누진세율인데 3억 이하는 0.5%, 6억 이하는 0.7%, 12억 이하는 1%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누진세율 제도는 결국 누진세율이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5억이에요. 과표가 아까 계산한 이 과세 표준이 5억이면 어디에 들어가죠? 네. 6억 이하 0.7%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3억까지는 0.5%로 과세하고 3억이 넘어가는 2억에 대해서는 0.7%로 과세한다.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예를 들어 10억이었다. 과세 표준이 10억이었다면 어떡하죠? 3억까지 쌓아나가는 거죠. 3억까지 0.5%로 과세하고 그 다음 3억과 6억 사이 6억까지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0.7% 그럼 이미 6억까지 과세가 된 거죠. 그리고 아직 더 가야 돼요. 10억까지는 얼마가 더 가야 되죠? 4억이 더 가야죠. 4억에 대해서는 1%로 과세한다. 요것들을 싹 다 더하면 요게 산출세. 과표가 5억일 때는 요것들을 다 더하면 요게 산출세. 이게 누진세율 과세제도 방식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 구간별로 쌓아 나가는 거죠. 5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억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억. 그러니까 3억엔 0.5%, 그 2억에는 0.7%. 10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3억에 도달했을 때 3억까지 0.5, 그 다음 3억까지, 6억까지는 그 3억 부분은 0.7, 그 다음에 12억 이하, 요 1% 부분은 뭐예요? 10억까지 가기 4억이 필요하니까 1%. 이렇게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누진세율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는 이렇게 과세가 되고요. 자, 3주택 이상이 되면요. 12억 이하까지는 자, 동일하게 갑니다. 그 1주택과 동일한데 자, 이 다음부터가 높아져요. 2, 3, 4, 5 이렇게 되죠. 뒤로 가볼까요? 한번. 자, 25기가 1.3, 1.5, 2.0, 2.7이었는데 1.3, 1.5, 2.0, 2.7이었는데 2, 3, 4, 5로 높아지고 법인이 소유한 2주택이 한 2.7%, 3주택 이상은 5%로 과세를 합니다. 산출세에게 이 세율을 곱한다는 얘기죠.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은 아까 5억 초과분이 과표였죠. 거기에 대해서 15억 이하는 1%, 45억 이하는 2%, 40억 초과는 3%로 과세를 합니다. 별도 합산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자, 별도 합산의 경우에는 8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표가 만들어졌었죠. 200억 원 이하는 0.5, 400억 원 이하는 0.6, 400억 초과는 0.7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과표에 이런 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비로소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와 버리죠. 그렇죠? 산출세액이 나와 버립니다. 결국 산출세액은 이런 과세표준에 아까 봤던 누진세율을 곱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줍니다. 이게 재산세도 보유세고 종부세도 보유세죠. 그러면 같은 과표 구간, 즉 재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빼주죠. 공제할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빼겠다. 이중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아까 주택의 1주택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쭉 갔을 때 얼마 초과 부분이죠? 12억. 1주택의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15억이었다. 그러면 종부세가 12억을 초과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부터 전체까지가 뭐가 과세가 한다? 재산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전체가 재산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도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는 빼주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는 빼주자. 그래서 뭐 식은 복잡한데요. 해당 연도 재산세로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에서 뭐예요?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을 빼주겠다. 전체 재산세 중에서 전체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 비율만큼을 재산세 합계액에 곱해서 빼주겠다. 이게 지금 분수죠. 여기가 분모, 여기가 분자, 여기가 분모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해서 예를 들어 전체 재산세가 100이었는데 종부세로 한 재산세 부분이 예를 들어 20이었다. 그러면 전체 재산세가 200이었는데 100분의 20 부분은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 차감을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뭐 여기에 뭐 재산세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 주택은 60%, 토지는 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재산세에서 공부하면 될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뭐한다? 차감해 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빼주는 게, 또 차감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이게 있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또 줘요. 산출세액에 대해서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20% 산출세액에, 65세 이상은 30%, 70세는 40% 공제해주고,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0원 이상 50%. 즉 뭐냐면 1세대 1주택은요. 투기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데 집값이 12억이 넘어가서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령별로 공제해주고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해줘야 한다. 이 공제가 있습니다. 물론 한도는 80%입니다. 아무리 이걸 많이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는 얼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에서는 거의 90%잖아요. 근데 한도 80%까지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세부담 상환이 있어요. 초과. 150%가 넘어가면 없는 걸로 합니다. 이게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해서 엄청나게 높아지면요. 이게 보유세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유 사실에 과세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되죠. 따라서 얼마요? 150%. 150%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한다. 그쵸? 150%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한다. 아무리 많이 내도 저번에 부담했던 세액의 150%를 넘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개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초과세액은 차감한다. 산출세액에서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네, 보니까 매년 과세 기준은 6월 1일 소유자,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만 원이 넘다면 분납할 수 있어요. 6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500만 원 미만, 즉 250초가 500만 원 미만이 400이라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을 6개월에 내는 거죠. 그러면은 150은 6개월에 내고 먼저 250 내고, 만약에 종부세가 600이었다. 500만 원 초과 조금 절반을 300을 먼저 내고 6개월 이내에 300을 또 분납할 수 있다. 네, 신용카드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